이번 강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은 사회가 변화하니까 이 변화된 사회에 맞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진 체계. 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단지 국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지역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 개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이 교육과정을 봤을 때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구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체계가 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체계를 알아봄으로써 어떻게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화면 녹화하면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날 발표를 했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1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추진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체계 및 경과, 그리고 개정 방향, 주요 내용, 향후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침 자료가 있는데요. 부침 자료에는 초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안,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 안,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 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추진 배경. 두 번째 추진 체계 및 경과에서는 추진 체계, 추진 경과, 의견 수렴 분석에 따른 개정 방향 도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정 방향은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 개정 중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교육 강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한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개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 인구 감소,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사회의 변화 흐름입니다. 이 변화 흐름이 있는데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디지털 전환, 두 번째 기후환경 변화, 세 번째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미래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또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고요. 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에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미래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이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사회의 변화, 어떻게 변화했느냐?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 인구 감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역량은 무엇인지, 그 역량을 함양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래 사회는 어떤 교육이냐?
학습자 맞춤형 중심 교육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 배경의 첫 번째, 여기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필요.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예측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세상의 변하는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뭐냐면은 uncertainty, uncertainty입니다. uncertainty.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이랍니다. 불확실성. 따라서 해볼까요? 불확실성. 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가 빨리 변하고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리 어떠한 기술을 익히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사회는 이렇게 변화가 불확실해. 예측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하나만 익혀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은 어디로 연결돼요? 또 평생교육과 연결됩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기술을 평생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길러야 한다.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 그 변화는 왜 나왔는가? 첫 번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 변화와 감염병 확산, 뭐가 있었죠? 네,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네, 기상이변,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어떠한 질병이 또 새로 생겨날지도 몰라요. 기후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위기 사항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더라. 즉,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 변화들이 있고,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에 따라서 이거를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 자체가 뭐더라? 국가의 경쟁력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범대 학생으로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간이에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간인데 미래 사회 자체가 어떤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또 나옵니다. 변동성. 변동성이란 사회가 자주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복잡성. 매우 복잡하더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회더라. 이것이 특징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뭐가 강조돼요? 기본 역량이 강조돼요.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핵심 역량. 네. 과거에는 어떤 기술을 익히면 내가 포크레인만 잘 배우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 포크레인 운전도 누가 해? AI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기른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량을 다 갖췄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기본 역량이 필요하고 또 더 깊게 나가면 핵심적인 역량이 또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 대응력. 왜? 너무 빨리 변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체계 구현이 필요하더라. 자, 정리하자면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 사회다. 그래서 교육 혁신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예측할 수 없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위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더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이 더 중요해졌더라.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 대응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더라. 라는 것이 추진 배경 첫 번째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달달달달달달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된다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변화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다. uncertainty다. 그죠? 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회.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기본 역량이 필요하고 또 변화가 복잡하고 변동이 커. 그러니까 변화 대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학령 인구는 어떤 인구? 학교에 다녀야 되는 인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까지를 학령 인구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2000년도에 학령 인구가 거의 80만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30 몇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난리가 났죠. 왜? 대학에 입학한 숫자보다 학령 인구가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그 감소된 인구에 따라서 교육 환경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경으로서 학령 인구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즉, 학령 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이 필요하더라.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줄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체계 및 교육 환경이 필요해요. 자,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이었습니다. 60명. 이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명에서 30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어떤 학교에는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의 큰 특징은 교육에 있어서 굳이 선생님이 깊이 관여하여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건만 마련한다면 그 아이들은 디지털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인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개인이 잘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그 수업 환경을 구성해 줄 수도 있겠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와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은 학령 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의 수업의 방식은 맞춤형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디지털 친화적 도전적 특성을 갖는 학습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굉장히 익숙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AI가 익숙할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과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가 요구됩니다. 또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학습자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학습자 스스로 진로를 설정한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의 삶 속에서 만족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두 번째 나온 배경에는 학령 인구 감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학습자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학습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추진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단편적 지식 습득이 주요였다면 지금은 단편한 지식이 아니라 더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전에는 지식 정보량이 많은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지식이 나에게 맞는 지식이고 어떤 정보가 내가 필요한 정보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즉,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수 혁신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교수 학습의 확산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역량. 그것도 무슨 역량? 핵심 역량이 중요하더라. 이러한 핵심 역량이 기를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겠더라. 더구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해요. 왜? 이렇게 디지털 전환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혁신하고 수업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이런 새로운 수업 방식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겠더라 라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네 번째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더라. 미래 사회에 적합하고 학교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 주체와 국민의 참여 확대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교육 주체란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을 교육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등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고교 학점제 등 학습자 특성 및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원체계 마련. 자, 고교 학점제는 왜 나왔어요? 고교 학점제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고교 학점제 쭉 나오고 여기에 네모를 뚫어놓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맞춤형 교육이라고 써야 됩니다. 오케이? 즉 고교 학점제는 과거에는 고교 학점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점을 찾아서 듣도록 하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처럼 본인이 듣고 싶은 학점을 찾아 들을 수 있도록, 즉 본인이 원하는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추진 배경은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고요. 또 그 결과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뭐다? 학습자의 특성 및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 배경을 정리하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학령 인구 감소 등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더라.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 학습, 학생의 핵심 역량 개발을 강조하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 협력적 교육과정,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더라. 이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보다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유지한다. 반대가 되었죠?
획일적인 교육과정보다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더라. 2. 지식 암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아니죠. 지식 암기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체제를 개편한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그 중에서 무슨 역량?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라고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과정 개발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 자율성을 강화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 추진 체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을 갖다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개발하는 그 과정 자체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개발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서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했다면 이번에는 교육 주체 참여를 확대했어요. 교육 주체 누구? 교사, 학생, 학부모,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등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의미는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수요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선의 대안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국민 전문가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추진위원회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심의회를 거쳐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총론 주요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개발했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정책 연구도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정책 자문위원회라든가 교육과정 강론 조정위원회를 열었고요. 각 기관에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체계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협의체, 연구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이것을 우리는 협력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최근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은 뭐예요? 그 기관에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과 연관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 조직을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거버넌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1. 교육과정 개발을 전문가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번.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국민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국민과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게 맞네요. 네 번째는 왜 틀렸을까요? 기존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죠.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는 과정 안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